안녕하세요. 자, 복습합니다. 복습. 계약 해제, 법정 해제 봐야 되고, 채무 불이행, 해제 효과, 마지막으로 합의 해제. 자, 약정 해제. 약소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 약정 해제.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자, 지체. 바로 해제 안 되고 한번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해제. 자, 그런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시간 엄수계약, 정기행위. 그래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해 주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기행위, 시간 엄수계약. 근데 안 들어왔죠. 최고 없이 바로 해제. 꽃배달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제 의사표시는 해줘야 돼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이행 불능, 계약 체결 후 후발적 불능, 채무자 규책 사유, 이행 불능, 바로 해제. 최고가 필요 없고요. 반대급부인 지장금 제공할 필요 없다. 두 가지 필요 없어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해제 안 됩니다. 주된 채무 아니니까. 협력 채무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처리하지 못할 거고, 행사 및 소멸의 불가분성, 가분이 안 돼요. 함께 움직입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한 놈한테 소멸했어요. 다른 B, C한테도 같이 소멸, 운명을 함께 합니다. 소급무효,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을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암놈, 당연복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말소등기 없이 당연복귀. 187조. 계약 해제 제3자 병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우리 대법원 해제하기 전에 거래 트세요. 등기 박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목적물 부동산 가압류 집행 등기, 저당권 등기, 대항력 갖췄네요. 해제 전에 샀고 등기 박았으니까 보호되는 3자. 예외. 해제 후 샀다 하더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 병이라면 보호됩니다. 선의만 보호되지 악의는 보호 안 돼요. 자, 3자 해당하지 않는 놈. 등기 안 박았네요. 대항력 안 갖췄네요. 채권 양수했네요.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네요. 채권 양수, 채권 가압류는 등기가 안 돼요.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등기 안 되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원상회복 해야겠죠.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줍니다. 돌려줄 게 돈이라면,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합의 해제, 갑과 을이 합의로 해제하죠. 계약 세 가지 말면 돼요.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자, 합의 해제로도 제3자 병의 권리는 해하지 못해요. 3자 보호됩니다. 매매, 계약금 보고, 담보책임 보고, 일방예약,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두 놈 중 한 놈만 갖고 있어. 일방예약.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계약 체결합시다. 예약 완결권 행사. 매매 완결 의사 표시. 그때 본계약 성립. 자, 물어보고 연락 없으면 효력을 잃을 거고.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줘야 돼요. 기간 한정했을 때.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10년 안에 기간 넘었다. 무조건 소멸. 설사 인도받은 후라도 무조건 소멸. 직권조사상. 계약금 5천만원 줬습니다.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유물계약,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된 계약. 매매 주인이 날아가면 종놈도 날아간다. 효력 상실. 꼭 계약금 동시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계약 먼저 하고 며칠 후 계약금 걸어도 상관없어요. 동시에 할 필요 없어. 동시에 하는 놈은 환매특약.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거기랑 비교하셔야 돼요. 계약금은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계약 증거, 증약금. 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작동하죠.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교부자는 포기, 받은 놈은 2배 상환하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 주죠. 법조문의 해약금이니까. 자,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려면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쏘고 2배 이행 제공해 줘야 돼요. 자, 이행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행착수 전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지급. 따라서 허가가 나왔든 소송이 들어왔든 중도금 지급 5글자가 안 보이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중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 소송 이런 거 이행착수 아니에요. 자, 중도금 지급 들어왔네요. 그러면 해제 못해요. 할 수 없다.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뭐 이딴 거 발생하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나머지 합의 해제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의미규정 배제특약 유효.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작동해요.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귀속되는 건 아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 입증해서 배상받아라. 균분부담. 타인권리 매매 유효. 자, 매수인 법조문 4개. 어느 한쪽에 대한 의무이행 날짜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 동일기한 추정.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죠.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자, 과실 인도를 기준으로 아직 넘겨주기 전이다. 매도인. 그럼 넘겨줬다. 매수인. 인도 전이지만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줘라. 매수인. 훈련해요. 자, 특별히 대금 지급 날짜가 없으면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지급해라. 누군가 권리주장자 있죠? 아이고 위험하네요. 나 돈 못 줍니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권리하자, 물건의하자, 경매. 자, 권리하자, 법이 정한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자, 5군데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자,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계약 날려야 되고 해제. 손해 있으면 선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의만 원칙 손해배상 하기는 안 돼요. 자, 전부 타인 권리, 해제, 손해배상.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부족하죠. 일부가 못 받죠. 그러면 내가 살 때는 돈은 까야지. 대금감액 남은 부분 안 사, 전부 해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둘둘.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영위권 제한은 선의만. 영위권 제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저당권 행사는 해제, 손해배상까지.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맨 앞놈. 첫 번째 동네는 해제, 두 번째 동네는 대금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악의는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못해. 자, 마지막 동네, 5번째 동네 저당권 행사.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까지. 해제, 대금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까지. 5 동네 외우고 악의 외우고. 자, 제척기간 맨 위 아래 없고 중간 세 놈만 있어요. 선의 매수인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세요. 악의 매수인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세요. 물건하자. 책임물을 내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알라리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담보책임 내용 영위권 제한을 그대로 갖다 써요. 누수, 균열, 물건 자체 하자. 이걸로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계약 해지. 기타는 손해배상만. 제척기간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계산돼야 돼.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여기는 6달. 자, 경매의 경우 물건을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불특정물 종류물 냉장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완전물 구부청권.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만 나와요. 면제특약.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약 유효. 하지만 면제 안 되는 게 있죠. 알고도 매도인이 안 알려줬어요. 나쁜 놈 책임져. 면제되지 않아요. 자, 환매 특약부 매매죠. 매매가 주, 환매는 쫑. 자, 환매 기간 정할 거고 환매권 행사할 때는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걸 환매대금으로 해서 돈 돌려주면서 돌아와 형성권. 자,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라는 것. 환매기간 5년 제한이 걸려요. 5년 넘지 못해요. 5년 넘으면 5년으로 단축시켜버리고 한 번 정했으면 절대 연장 안 돼요. 자, 기간 안 정했다 5년으로 봐줘요. 환매 등기 박았네요. 특약을 등기 박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있다로 끝나겠죠.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이 세 개만. 이건 세트로 해결 가능해요. 자, 환매권 실행됐네요. 5년 동안 발생한 목적물과 실대금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상기한 걸로 본다. 따로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매 대금으로만 정산합니다. 자, 이제 교환 갑니다. 교환. 교환 간단해요. 교환. 매매 끝났고 교환 빨리 보고 이제 임대차 갈 거예요. 임대차. 자, 교환. 페이지가 466페이지입니다. 466. 자, 교환 법조문 하나 나오죠. 법조문 봅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왼쪽에 있죠. 466페이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교환계약은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봐요. 흑판 봐요. 교환은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매매가 되려면 반대급부가 매매 대금 돈이에요. 돈. 근데 교환은 같은 소유권끼리 바꿔요. 재산권끼리. 이게 교환이죠. 자, 교환은 쌍무, 유상, 낙성계약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 세트죠. 쌍무, 유상, 낙성계약이다. 꽤 잘 나와요 이거. 쌍무, 유상, 낙성계약 외우면 되고. 자, 그 다음 봐봐요. 흑판 봐요. 갑 건물은 1억인데 을 건물은 2억이에요. 그럼 맛 바꾸면 을이 손해보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어떻게 하겠어? 부족한 1억을 돈으로 줘야 돼요. 갑은. 그래서 소유권 주고 부족한 1억을 돈으로 줘요. 이걸 보충금 그래요. 금전을 보충 지급한다. 시가가 안 맞을 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문 봐봐요. 교환계약 성립해서 금전 보충 지급. 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부족한 돈 줘야겠지. 1억.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이게 보충금이에요. 시가가 안 맞을 때 보충해서 주는 금전,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때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돈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자, 봐봐요. 그래서 갑은 1억짜리 건물, 을 2억짜리 건물이니까 맞교환하면 을이 손해봐요. 그래서 쟤는 1억짜리 건물 소유권하고 여기다 플러스 현금 1억을 넘겨줘야 균형이 맞겠죠. 저걸 보충금이라 하고 이 보충금은 돈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해요.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준용되죠. 똑같은 거예요. 돈이니까 매매 규정 이 자리에 대금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환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쌍무니까 서로 건물끼리 바뀔 때 동시한병권 위험부담 태어날 거고 쌍무계약에서 다 나오니까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 동시한병 갈 수 있을 거고 건물 하나 날라가면 상대방한테 쌍방무채 그대로 작동돼요. 그 다음 유상이니까 매매 규정 준용되고 매매 규정 중 가장 대표가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매매 많은 규정 다 갖다 쓰지만 그중 우리 시험은 담보 책임이 나와요. 담보 책임. 그래서 서로 교환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목적물 하자 권리하자 서로 책임 묻는 거예요. 매매 규정 준용되니까. 그러면 그다음 보충금이죠. 교환에 있어서 목적물 가격이 같지 않죠. 시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차액을 아까 1억이죠. 1억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 이걸 보충금 약정이라고. 보충금은 돈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자, 보충금 안 줘요. 아까 1억을 안 줘. 보충금. 그러면 소유권 주는 것도 채무고 보충금 주는 것도 채무예요. 똑같이 채무예요. 딱 채무불이해. 상대방 을은 1억 안 주면 채무불이해. 법정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채무, 보충금 채무, 안 줘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효과 법이 정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교환 끝났어요. 교환 끝났죠. 그럼 교환은 뭐가 나오느냐? 사례 문제로 나오고요.
5개 지문이 뭐가 나오느냐? 종합 문제가 떠요. 종합 문제. 동시항변권 지문, 위험부담. 막 태풍이 날려요. 저 건물을. 위험부담. 해지 지문 방금. 그 다음에 매매규정, 담보책임 지문. 그래서 계약 총론하고 강론 전 파트 지문이 종합적으로 출제돼요. 그러니까 교환 문제는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한 파트에 나오면 감이 있어서 좀 맞히는데 동네를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찜어버리면 머리가 막 분산돼가지고 돌아버려. 그래서 교환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난이도 무조건 상이었어요. 근데 보충금 나오고 좀 쉽게 나오면 풀 수 있고 진짜 어렵게 내면 그래도 틀리라고 낸 거예요. 난이도 90점 이상짜리가 한 3번 나왔거든요. 교환이 혹시나 나오면 딱 읽어봐서 내가 평소 훈련한 게 나오면 풀고 훈련한 게 아니야 이상해 막 사례도 막 복잡해 죽겠어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미련 갖지 말고 버릴 문제가 4문제쯤 돼요. 민법에서 40문제 중 사례 문제 읽어보고 처음 본 사례고 평소에 1년 동안 훈련한 사례가 아니 복잡해요.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리고 혹시 시간 되면 지문만 한번 읽어봐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그런 요령 한번 알려드릴게.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를 덤벼들었다 한 순간 거기서 5분 깨져버려. 5분. 사례 문제에서 5분을 한 문제. 근데 또 5분 허비하고도 못 맞춰. 그러니까 그 효율성 측면에서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 때문에 5문제를 못 풀어버리거든. 한 문제 때문에. 느낌이 생겨요. 아, 좀 어려운 것 같다? 동그라미 하고 버려버려. 왜?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 6점 이상 합격 점수만 넘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8점 이상 맞기는 어려워요. 난이도를 그렇게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80점이에요. 70점대. 민법 70점대 맞으면 잘 나온 거예요. 민법이 70점대 나왔는데 1차 안 붙는 경우는 없어요. 민법을 70점대를 못 맞으니까 1차가 떨어지는 거지. 민법은 70점에서 80점 사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맞춰요. 열심히. 쉽지 않아요. 민법은 일단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문 읽고 그래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문 읽고 중심 단어 뽑고 있다 없다 내가 이해하고 외운 거 접목시키는 작업 계속 하는 거. 있다 없다 싸움이니까. 자, 그래서 교환은 어느 정도 그래서 오른쪽 봐요. 사례 연습 있죠. 사례 연습. 여기 지문이 우리 시험 지문인데 종합 세트로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실력이 된 후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계약해제, 매매 그게 내가 실력이 된 후 이제 풀 수 있어요. 나중에 풀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덤벼들 필요 없어요. 자, 됐어요. 교재 내용은 특별히 교환은 나중에 제 요약집으로 하면 충분해요. 됐습니다. 갑니다. 이제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있네요. 임대차. 임대차는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자, 법조문 하나 나오죠.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 항상 약정이 나오죠. 낙선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용 수익 반대급부 차임이죠. 자, 그러면 이제 흑판 봐봐요. 자, 그림이죠.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세줘요. 임대인 을은 세사는 임차인. 사용수익 을 네가 2년 동안 살아 사용수익해 할 걸 약정하고 을은 공짜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이 임이 대차는 빌려줄 대자고요. 임은 차임 임자 임료. 그래서 반대급부로 월세를 줍니다. 차임 임료 차임.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이다 이런 말이 뜨겠죠. 자, 우리 법이 차임 지급해라 법조문에 있죠. 그래서 월세 차임은 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소예요. 법조문에 있으면 필수 요소 성립 요소. 자, 이 차임은 꼭 돈으로 주느냐? 우리 보통 월세 돈으로 주죠. 하지만 꼭 금전에 하나진 않아요. 자, 시골 생각해요. 쌀로도 줘요. 곡식으로도 줘요. 쌀. 그래서 쌀로도 주고 배추로도 주고 꼭 금전에 하나진 않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나왔어. 3년 동안. 그래서 차임은 꼭 금전 돈에 하나지 않는다. 쌀로도 준다.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대상은 부동산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동산도 돼요. 그래서 동산 부동산 다 된다.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자,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 자, 우리 타인권리 매매 유효였죠.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고 갑 아파트가 아니라 A 아파트를 갑이 세 줄 수도 있어요. 이후 임대차는 채권행위니까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다 채권행위는 현재 소유권 없어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꼭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도 임대차 유효입니다. 자, 이제 지문 형태로 이게 법조문이고 사용수익, 차임지급,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세트고 매매교환 임대차. 자,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다. 이유 법조문에 차임지급 네 글자가 있기 때문에. 자, 차임 반대급부 차임은 꼭 돈 금전에 하나지는 않다. 쌀로도 줄 수 있다. 이 5개 중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에요. 가장 많이 나왔지. 임대차는 임대인 갑이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걸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줄입니다. 꼭 소유자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없어도 된다. 그래서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같이 처리하면 돼요. 이 동네가 채권행위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성질을 알아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법. 계약법에서 배우는 계약 3가지.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계약. 채권계약이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채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처분행위만 소유권 있으셔야 처분이 가능하죠. 하지만 채권행위는 꼭 소유권 없어도 채권행위는 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못 줬어. 그럼 담보 책임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 꼭 소유자일 필요 없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에요. 꼭 소유자 아니어도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 서설, 의. 임대차는 사용수익이 약정, 차임지급이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거고,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자, 성질,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자, 유상계약이죠. 차임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다. 요건이다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쌀 나왔어. 쌀도 상관없다. 자, 3번 별 3개. 여기만 별 3개. 임대차 계약은 매매교환 임대차 채권 계약이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딴 거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타인권리 임대차, 타인권리 매매 다 유효예요. 유효. 그 뒤는 읽을 필요 없어요. 고딩만 꼭 소유권 없어도 된다.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별 3개. 자, 그 다음 볼게. 저는 성질부터 봐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니다. 1장, 2장, 3장을 넘깁니다. 3장을 넘기시면 오른쪽에 475페이지가 나올 거고 임차권의 대항력 나오죠? 거기를 딱 펴고 이제 흑판 설명 들어봐요. 저는 성질에서요. 임차권의 성질. 자, 봐봐요. 갑을 임대차, 을이 임차인. 을은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 2년 동안 세 살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갑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 아파트, 부동산, 건물,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이에요. 전세권은 등기하면 물권이죠. 한 임차권은 우리 지금 동네가 채권법 하고 있어. 계약법이 채권법이니까 얘의 권리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자야. 얘는 물권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전세권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봅니다. 얘가 새 살고 있는데 1년쯤 아파트에서 새 사는데, 자, 주택 생각하지 마시고 1년쯤 살고 있는데 갑이 팔아요. 아파트 팔았어요. 주인이 바뀌었어. 병이. 자, 병한테 연락이 왔네요. 어이, 세입자. 제가 갑으로부터 산 새 주인이에요. 방 좀 빼주세요. 제가 들어가려고 샀어요. 자, 새 주인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들이댈 수 없어요. 맞아요. 쫓겨나요. 대항할 수 없어요. 왜?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갑이 아닌 제3자 병에게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새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 또는 경매로 날아가면 쫓겨났어요. 언제까지? 83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83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인이 바뀌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어렵더라. 그래서 생긴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 전까지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들이댈 수가 없어요. 얘는 채권, 쟤는 소유권, 물권이 이겨요, 무조건. 이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주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4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들이댈 수 없어요. 또한 자기가 새 사는 건물에 누군가 불법 점거가 들어왔어요. 임차인은 이놈한테 마찬가지 들이댈 수 없어요. 제3자에 대해서는 들이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채무자인 갑을 대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직접 안 돼요. 이유, 채권은 힘이 약해요. 채권은 오로지 갑한테만 얘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아닌 병, A 이 사람한테 채권자는 직접 들이댈 수가 없어요. 채권은 힘이 약하니까.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이렇게 힘이 약한데 힘을 줘요. 당신 너무 억울하지? 당신한테 우리가 힘을 줄게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 박아요. 어디 나와? 어디? 등기를 박으면 돼요. 채권은 원래 등기가 안 되지만 임차권은 등기되도록 해놨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하면, 자, 제가 항상 한 얘기, 등기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등기를 박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하나 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은 을이 올리겠죠? 항상 세입자가 올려요. 지상 전세 토지 임차인이 건물 올리는 거예요. 건물 소유 목적 지상 임차권이니까. 자, 그럼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 올렸죠. 지 건물 등기할 수 있겠죠. 건물에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그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권은 등기예요.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는 방법, 또는 토지 임차인의 경우 지 소유 건물에 지가 혼자 등기하는 방법. 자, 그럼 현실적으로 임대차, 이 임차권을 등기하고 싶은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유, 갑이 협조를 안 해줘요. 주인이. 그래서 이 방법으로 등기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결국 토지 임차인이 지가 올린 지 건물을 혼자 등기할 수 있으니까 갑 협조 필요 없어. 지 건물이니까 이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했거나, 또는 교과서는 시험이 나오니까 임대차 등기했거나,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 대항력권이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따 마지막 시간 하겠지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주인 협조 필요 없죠. 아니, 민법 임대차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 임차권은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오로지 임대인한테만 뭔가 요구해야지 제3자 제3자 불법점자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등기하거나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에 등기를 박았다. 등기 떴죠. 소수로는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우리 지문에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요. 없다로 끝난 건 X예요. 장난친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이제 알아요. 자, 된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두 개가 나와요. 법조문. 그게 오른쪽에 있는 법조문 두 개예요. 시험은 이 법조문이 나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봅니다. 원칙 내용부터 볼게요. 임차권은 채권. 따라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 양수인에게 임차인은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 문장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항력권 두 개죠. 첫 번째 법조문 나오죠. 법조문 제목이 임대차 등기죠. 자, 제1항 그대로 시험 나와요. 부동산 임차인은 을은 당사자 갑을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 주인한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 좀 해주세요.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주인한테 우리 등기 좀 박아주세요. 협력 좀 해주세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하지만 주인은 협력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는
전문이에요. 주인이 안 해준대. 뭐. 누가 등기해 주겠어, 주인이. 등기해버리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세입자한테. 안 해줍니다. 제야, 그런데 해줬다. 그걸 전제한 거예요. 해줬다. 부동산 임대차를 그래서 등기 박으면 이제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지문으로 끝나야 돼요.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별 3개 박으시고 그대로 나와요. 제1항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조문으로 갑니다. 건물 등기는 차지권이 뭘까? 차지권의 대항력. 법조문 제목 보고 있어요. 차지가 옛날 말이죠. 한자어죠. 차지, 토지 임차를 말해요. 빌릴 차 땅지예요. 이런 단어 요즘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제1항 이제 전문 이건 나와요. 여기도 별 3개예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무슨 말일까요? 을이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릴 목적으로 이게 바로 이런 문장에 익숙해져야 돼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이런 거. 소유권이주, 지상임차권은 종이에요. 자, 어찌됐든 토지 임차인이 건물 올렸습니다. 자, 이 경우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말이에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이 뭐냐면은 임대차,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임차인이 지가 세운 건물, 지상 건물에 등기 박았죠? 그러면 건물에 등기했구나. 그러면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즉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결국 민법 임대차의 대항 요건은 등기인데 등기하는 방법은 2가지.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는 방법. 2번째,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에 등기하는 방법. 둘 중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법조문 2개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끝났고 흑판 봐봐요. 그래서 이 조문 반대 약정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걸 청구해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 다음 임대차를 이게 더 중요하죠. 임대차를 등기했거나 또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 대해 들이댈 수 있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민법 임대차의 대항 요건은 등기. 됐어요. 이제 다시 앞으로 오는 거 이제 존속기간 갈게요. 존속기간. 다시 와서 469페이지. 다시 첫 페이지로 왔어. 첫 페이지. 임대차 존속기간. 파란색 큰 목자 있죠? 자, 여기 펴시고 이제 설명부터 들어요. 설명. 자, 봐봐요. 을이 갑 부동산에 세 들어왔죠. 그러면 항상 세 살 때는 2년과 같은 기간을 정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자, 기간을 정할 때는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제한에 걸려요. 하지만 임대차는 이런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는 1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건물 전세는. 새롭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당연하지. 또 2달 됐는데. 지금 또 한 번 듣는 거요. 전세권은 10년 이하로. 10년 제한 걸리고, 그 다음에 건물 전세는 1년은 보장해줘요.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은 엄청나게 시험 잘 나오니까. 하지만 임대차는 그런 최단계 1년 보장이 있다는 것도 없고 10년 제한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당사자가 계약한 기간대로 세 살 수 있어요. 따라서 6개월도 되고 100년도 돼요. 100년도. 합의한 기간이 돼요. 자, 2년으로 만약 정했다. 그러면 을은 2년 동안 사용하겠죠. 자,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나면 이사 갈지 한 번 더 살지 결정을 해야겠죠. 계속 사겠어. 그럼 계약기간 연장해야겠죠. 이걸 갱신한다고 그러죠. 계약기간 갱신. 자, 기간이 끝났죠. 합의하에 갱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오죠. 법정갱신 제도가 있죠. 우리 전세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임대차는 물권법 전세권, 민법 여기임대차, 마지막 배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 세 개를 같이 어느 정도 비교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비교 못해.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집중해요. 그래서 전세권 얘기한 거 잊어버리고 법정갱신 기간 만료 전 얼마부터 전세권 얘기해요.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으면 자동갱신돼요. 그건 전세권이야. 물권 전세권. 근데 임대차는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은 거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했는데 임차인이 여기서 계속 살아요. 근데 주인이 특별히 아무런 말을 안 해. 자,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살고 사용. 근데 주인 임대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 갱신돼요. 이게 임대차 법정 갱신 요건이에요. 전세권하고 주택 상가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놈만 별도로 튀어나왔어. 다른 건 전세권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기간 만료 전 6달 전부터 뭐 2달이든 한 달이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민법 임대차만큼은 6달, 한 달 그게 아니라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주인이 특별히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정 갱신돼요.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란색 안 했죠. 한번 듣고 잊어도 돼요. 자, 법정 갱신됐죠. 그러면 법정 갱신한 얘기는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그런 조문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변하잖아요. 즉 임대차 할 때 보증금 안 올라요. 전세금 안 오른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 전에 2년 살다가 법정갱신되면 다시 2년이 보장되느냐? 전세권에서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민법 임대차도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2년은 보장이 안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봐. 이건 전세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자, 여기서 민법 임대차 법정갱신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혹시나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건 기간 만료되면 소멸시켜요. 이걸 외워요. 법정갱신 이쪽 전속기간에서 나오는 그 중요한 게 2개인데 그중 첫 번째. 민법 임대차 법정 갱신된 경우 혹시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 3자 제공 담보는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보통 우리가 세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보증금 이제 액수가 차이 날 뿐이지. 이 보증금은 월세 안 낼 때 깔려고 필요하고 건물 훼손시켰을 때 깔려고 담보로 받는 거예요. 보증금. 자, 보증금 1억에 내가 전세 들어갔어. 근데 갑이 또 요구해요. 다른 담보를. 세입자, 보증금 1억은 안 돼요. 추가 담보 약 1억에 해당되는 다른 담보, 보증금 외에 담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아니, 보증금이 1억이나 되는데 왜 내가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싫으면 계약 안 하면 돼요. 근데 을은 꼭 이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을이니까. 그래서 싫으면 안 하면 되지만 들어가야겠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요구한 담보를 1억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니까. 자, 근데 자기는 1억 상당하는 담보가 없어. 그럼 어떡해? 아버지 찾아가야지. 아버지 담보 좀 좀 부탁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싫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공해 줬다는 얘기죠. 자, 이게 3자가 제공한 담보예요. 주인이 요구한 담보를, 보증금 외의 담보를 제3자한테 부탁해 해서 아버지가 제공해 줬다는 얘기죠. 자, 이 3자 제공 담보는 법정갱신, 자동갱신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돌려주게 해요, 법이. 그래서 법정갱신은 이 요건만 계속되면 100년을 가버리거든. 따라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딱 기존 계약기간에만 작동되게끔 3자를 위해서. 그래서 법정갱신된 경우 3자 제공한 담보는 소멸시켜서, 기간만을 소멸시켜서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조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냥 민법 임대차에서 제3자 제공 담보가 나왔다. 그러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이거 훈련해요. 3자 제공 담보는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밖에. 3자 제공 담보란 얘기는. 그래서 민법 임대차 법정갱신에서 나오는 얘기고, 주인이 요구한 담보를 임차인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부탁했다. 3자 제공 담보는 법정갱신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3자를 위해서 3자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멸된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자, 기간이 안 정해있죠. 봐봐요.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전세권에서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중요해요. 여기는
서로 특별히 기간을 안정하고 세 살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방 빼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전세권은 소멸통고고 임대차는 소멸 두 글자가 해지로 바뀌어요. 해지 통고. 자 그러면 알릴고 통고 알릴고가 나왔으니까 바로 해지돼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지돼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지될 거예요. 알릴 거니까 알려주니까 준비하라고. 자 그러면 전세권은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외워버려요. 전세권에서도 잘 나오고 여기도 중요해요. 각 당사자는 갑과 을은 서로 언제든지 서로 갑은 방 좀 빼주세요 할 수 있고 을은 주인한테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이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에서는 소멸 통고한 후 6달 후 소멸해요. 갑이 전화했든 을이 주인한테 전화했든 똑같이 6달. 이유는 을이 이사 갈 집 알아보는데 6달이 필요하고 을이 저 이사 갑니다 하면 전세금 3억 돌려줄 시간이 6달이 필요해서 서로 공평하게 6개월로 정한 거예요. 하지만 임대차는 달라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후 소멸 해지돼요. 근데 세입자가 저 이사 갑니다 하면 6달 같은 6달이 아니라 한 달 후 해지돼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지가 해지 통고하면 한 달이에요. 그럼 왜 차이를 뒀느냐? 아이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잖아. 같이 6달로 좀 해주지. 그럼 애국도 별할 텐데. 이유가 있어요. 왜 차이를 두느냐? 자, 주인한테 연락 왔어. 세입자 방 좀 빼줘야겠어. 이게 임대인이 한 해지 통고죠. 방 좀 기간 안정했을 때 언제든지 이사 가라 갈 수 있어. 방 빼주세요. 그러면 을은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되죠. 6달 필요해.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이건 확실해. 6달 정도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되니까. 자, 근데 을이 주인한테 저 이사 갑니다. 보증금 주세요. 자, 민법 임대차에는 보증금이 없어요. 법 조문에. 그러니까 민법 임대차는 보증금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차임만 법 조문에 있고 보증금이란 조문 자체가 없어. 민법 임대차 수십 개 법 조문에 보증금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 만들 때는 보증금을 생각을 안 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저 이사 갑니다 할 때 주인이 보증금 돌려준다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보증금, 속칭 우리 전세금이잖아요. 다 채권 전세니까. 주인이 전세금 확보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보증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민법에는 없어, 임대차에는. 그래서 세입자가 저 이사 갑니다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방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민법상 없으니까. 그래서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임대인이냐면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되니까 6개월 필요해요. 6개월 후 해지 하면 임차인이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하면 한 달 안에 방 빼줘야 돼요. 왜? 돌려줄 보증금이 법상 없어요. 법 조문이 없어. 보증금 어디서 나오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처음 나와. 그래서 거기서는 한 달이 아니라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때 거기는 보증금이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가요. 또 6개월까지는 안 주더라고. 저희 주택은 세입자가 이사 갈 때는 3개월 안에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복잡해 죽겠죠? 복잡해요. 그래서 차이 나는 이유. 민법에 보증금 조문이 없다.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필수수죠. 그 주인이 전세금 확보할 시간 6개월 정도 필요해서 같이 6달인데 민법 임대차는 주인은 돌려줄 게 없어.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방 빼도 된다 그 말이에요. 6달은 내워요.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한 달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솔직히 이 숫자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장난쳐. 이거 장난치고 언제든지 장난치고. 민법은 숫자 나오긴 나오지만 장난치진 않아요. 즉 정답 지문은 아니야. 하지만 얘들은 정답 지문을 해요. 그래서 알면 좋고 솔직히 몰라도 상 숫자는. 자, 이걸 외워요. 전세권하고 똑같으니까. 기간을 안정했어요.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이렇게 해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서로를 넣어서 읽어. 그래야 잘 외워져요.
각 당사자는 갑이든 을이든 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서로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방 빼주세요. 서로서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고가 났으니까 바로 해지되지는 않겠죠. 일정 시간 지난 후. 임대차는 주인이 연락 왔으면 6달, 세입자가 방 뺀다 할 때는 한 달, 6달 한다. 이렇게 쫙 외워요. 자, 그러면 존속기간. 그렇게 덜 중요한데 너무 제가 설명을 오래 해버렸네. 자, 존속기간. 거기 기간 약정했죠? 기간 약정한 경우 존속기간은 합의한 기간이다. 따라서 최대한 기간 보장, 최장기 제한 이딴 거 없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넘깁니다. 기간 약정 없는 경우 존속기간에서는 그래도 이놈이 잘 나와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방금 본 거예요. 제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어요. 자, 기간을 안정하고 세산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제2항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제1호 중간 봐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즉 주인이 방 빼주세요 이렇게 연락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6달. 자,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죠. 임차인이 저 이사 갑니다 했죠. 그러면 한 달이에요. 여기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한 달. 이건 밑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동사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별 3개 박아요. 법조문. 내용이 없어. 법조문밖에 없죠. 친절하지 않아요. 내용도 좀 넣어주지. 그죠? 왜 그랬겠어요? 페이지 줄이려고. 출판사에서. 페이지 줄이려고. 아니지. 출판사 가지 않지. 이건 저자가 스스로 줄인 거지. 스스로. 두꺼우면 여러분들 겁먹을까 봐서. 조문밖에 없어요. 자, 이제 갱신 오른쪽. 묵시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이에요. 자, 제1항 봅니다. 항상 법조문은 처음에는 봐야 돼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자, 기간 끝났대요. 그런데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수익을 계속해요. 계속 살아. 근데 주인이 상당 기간 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아요. 이게 법정갱신 요건이에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 법이 봤어요. 이게 바로 계약기간 연장, 갱신이에요. 법이 정한 갱신. 자, 그러나, 자, 법정갱신 됐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가 뭐냐면, 왼쪽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있죠. 왼쪽 법조문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정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 기간 정함이 없는 법조문에 따라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 조문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한 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방금 받고 법정갱신의 효과 다른 조건은 안 변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그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정함이 없으니까 이 조문이 작동되겠죠. 그러니까 법정갱신 되면 이제 서로서로 언제든지 방패주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됐으니까. 자, 제2항이 중요하죠. 제2항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3자 제공 담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별 3개예요. 여기가. 그래서 법정갱신된 경우 3자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소멸한다. 3자 제공 담보 소멸한다. 소수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3자 제공 담보 소멸한다. 생각나면 좋죠. 아버지가 제공한 담보는 이 사람을 위해서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멸시켜야지. 물론 뭐 심하고 상관없지만 소멸시켰어. 그런데 계약기간 끝나고 또 요구해. 그럼 아버지한테 또 빌려와야지 뭐. 그래서 3자 제공 담보는 일단 기간별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조문만 봐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진짜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마요. 자, 임대차에 이제 존속기간 받고, 그래서 여기 나왔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법정갱신되면 서로서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봐요. 판서에서 정리할게요. 임대차는 최단 기간 보장, 최장 10년제 이딴 거 없다. 합의한 기간이 기간이다. 기간약정 임대차. 네요. 기간약정 없어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알릴 거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지될 건데 주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한 달, 임대인이 하면 6달. 주어 잡고 임차인이 하면 한 달 후 해지. 소멸 해지 같은 말이에요. 자, 법정갱신 이 법좀 봤죠. 그런데요.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주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갱신, 법정갱신. 다른 조건 한번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따라서 아까 그 법조문에 따라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버리니까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정갱신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 임대차에 대해 혹시 제3자 제공 담보가 있다면 기간 만료로 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한다는 것.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새로 시작합니다.